동창회에서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우는 모습을요. 운 좋았네. 네가 그 집 며느리라니. 저는 멀리서 다 봤어요. 재벌 회장인 줄 모르고 제 며느리를 비웃는 그 얼굴들을요.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어요. 오늘 동창회 참석자 명단 보내세요. 전부요. 내 가족을 울리면 가만 안 둬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옥, 올해 72이에요. 사람들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불러요. 재벌 그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래요. 맞아요. 저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려면 그래야 하거든요. 근데 가족 앞에서는 달라요. 제 며느리 서연이한테는 특히요. 오늘 저는 호텔에 왔어요. 며느리 동창회가 열리는 곳이죠. 서연이는 몰라요. 제가 온 줄이요. 왜 왔냐고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요. 서연이는 조용한 아이예요. 시댁에서도 늘 말이 없죠. 묵묵히 자기 일을 해요. 불평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해요. 사람들은 서연이를 운 좋은 여자라고 해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재벌 며느리가 됐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싫어요. 운이 아니거든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15년 전 저는 아들 도윤이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어요. 재벌집 딸들, 정치인 딸들 다 만나봤죠. 근데 마음에 드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서연이를 봤어요. 아들 회사 신입사원이었죠. 회식 자리에서 잠깐 본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취해서 난리칠 때 서연이는 조용히 뒷정리를 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책임감 있는 아이구나. 묵묵히 할 일을 하는 아이구나. 그래서 제가 맺어줬어요. 반대가 많았죠. 집안이 안 맞는다고요. 저는 무시했어요. 제 눈을 믿었거든요. 서연이는 15년 동안 잘해왔어요. 시댁 일도 아이들 교육도 남편 뒷바라지도요. 불평 한 번 없이요. 그런 며느리가 오늘 동창회에 왔어요. 저는 호텔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요.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봤죠. 연회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동창들이에요. 저는 살짝 가까이 갔어요. 문틈 사이로 안이 보였죠.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한쪽에 조용히요. 다른 동창들이 서연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처음엔 반가워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름이 미경이라고 들었어요. 야, 서연아. 너 진짜 운 좋았다.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별로였는데 재벌 며느리라니.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그러게. 복권 당첨된 거 아냐?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데려간 거 아닐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서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웃으려고 애썼죠. 근데 입꼬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이가 다가갔어요. 근데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평민 출신이 재벌집에서 어떻게 버텨? 힘들지? 서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죠. 저는 참았어요. 아직이에요. 아직 나설 때가 아니에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잠깐. 화장실 좀. 서연이가 연회장을 나갔어요. 빠르게요. 거의 뛰다시피요. 저는 서연이를 따라갔어요. 화장실 앞에서 멈췄죠.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억누르려고 하는데 새어나오는 울음이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돌아섰어요. 조용히 호텔을 나왔죠. 차에 타서 비서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요. 집에 도착해서 집무실로 갔어요. 책상 앞에 앉았죠. 전화기를 들었어요. 전화기를 들기 전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서연이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억누르려고 애쓰는 그 소리가요. 15년 동안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 없었어요. 그 아이는 늘 참았거든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었죠.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거렸어요. 사람들은 저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요. 맞아요. 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적한테는요. 근데 가족은 달라요. 제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둬요. 서연이는 제 며느리예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를 울린 사람들은 제 가족을 건드린 거예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서실에 연결됐죠.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호텔에서 열린 동창회 있잖아요. 참석자 명단 좀 보내세요. 전부요. 비서가 잠깐 멈췄어요. 이상한 요청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밤 안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 후 명단이 도착했어요. 20명 정도 됐죠. 이름, 직업, 배우자 정보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박미경.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건설회사 대표라고 써 있었죠. 저희 그룹과 거래하는 회사였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미경이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쳤죠. 다른 이름들도 봤어요. 서연이를 비웃었던 사람들이요.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남편들 직업을 봤어요. 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사장, 은행 지점장. 다들 잘 사는 것 같았죠. 저는 웃음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모르겠죠.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요. 새벽 2시였어요. 저는 또 전화를 들었어요. 법무팀장에게요. 밤에 죄송해요. 내일 아침에 보고서 하나 필요해요. 무슨 보고서요?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사업체요. 우리 그룹이랑 관련 있는 거 다 뽑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투자팀장에게도 연락했어요. 그리고 인사팀장에게도요. 저는 밤새 일했어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분노가 저를 깨어있게 했거든요. 서연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게 죄예요? 열심히 산 게 잘못이에요? 그 아이는 15년 동안 묵묵히 살았어요. 시댁 어르신들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불평 한마디 없이요. 저는 그런 서연이가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네요. 운이 좋았다고만 하네요. 운이 아니에요. 노력이에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아침이 밝았어요. 보고서들이 도착했죠. 저는 천천히 읽어봤어요. 눈이 반짝거렸죠. 미경이 남편 회사는 저희 그룹 외주를 받고 있었어요. 계약 갱신이 다음 달이더라고요. 다른 사람 남편은 저희 그룹 계열사 임원이었어요. 곧 승진 심사가 있대요. 또 다른 사람은 사업 자금을 저희 은행에서 빌렸더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요.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죠. 펜을 들었어요. 보고서에 지시사항을 적기 시작했죠. 며느리를 울린 대가요. 인생으로 치르게 해줄게요. 복수는 조용히 시작돼요. 아무도 모르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죠. 서연이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대했죠. 근데 세상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경이 남편 회사 이야기였죠. 저희 그룹에서 외주 계약을 끊었어요. 갱신 안 한다고 통보했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더 좋은 업체를 찾았다고요. 미경이 남편이 난리가 났대요. 그 계약이 회사 매출의 절반이었거든요. 갑자기 끊기니까 회사가 흔들렸죠. 두 번째 소식도 왔어요. 동창회에서 서연이를 비웃었던 또 다른 여자 남편이요. 그 남편은 저희 계열사 임원이었어요. 승진 심사가 있었는데 탈락했대요. 다른 사람이 올라갔죠. 세 번째요. 사업하는 동창 남편한테는 세무조사가 들어갔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사해보니까 이것저것 나왔대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차를 마셨어요. 담담하게요. 서연이는 아직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알 필요도 없죠.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며칠 후 아들 도윤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왜?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요. 서연이 동창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도윤이가 저를 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근데 묻지 않았어요. 똑똑한 아들이에요. 서연이한테 잘해줘요. 제가 말했어요. 그 아이는 운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도윤이 눈이 커졌어요. 저는 15년 전 이야기를 해줬어요. 서연이를 처음 본 날이요. 회식 자리에서 취한 사람들 뒷정리를 하던 서연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묵묵히 일하던 그 모습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는 책임감이 있구나.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아이구나. 재벌가 며느리는 화려해 보이지만 힘들어요. 사람들 시선, 시댁 압박, 남편 뒷바라지. 버티는 힘이 필요하죠. 서연이한테 그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선택했어요. 어머니가 일부러 서연이를 고른 거예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그래. 내가 좋아한 것도 있지만 내가 먼저 점 찍었어. 도윤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연이는 우리 집안의 약점이 아니야. 기준이야. 내가 세운 기준.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사람들은 서연이를 평범하다고 해요. 집안이 별 볼 일 없다고요. 근데 저는 달라요.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죠. 서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런 며느리를 울렸어요. 공개적으로 모욕했죠. 용서할 수 없어요. 며칠 후 미경이한테서 연락이 왔대요. 서연이한테요. 만나자고요. 서연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미경이가 갑자기 밥 먹자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봐요. 뭔 얘긴지 들어보고.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죠. 곧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고개 숙이던 사람이 고개를 들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서연이가 미경이를 만나러 갔어요. 저는 몰래 따라갔죠. 또요. 이번엔 어떤 얼굴을 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죠. 미경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도착했어요. 미경이가 벌떡 일어났죠.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 비웃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죠. 서연이가 앉았어요. 조용히요. 미경이가 말을 시작했어요. 서연아,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있었죠. 미경이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이 요즘 힘들어. 남편 회사 계약이 끊기고 사업이 안 되고. 혹시 내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그래서 만나자고 한 거였어요. 사과가 아니라 부탁하려고요. 서연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경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심이었어요. 서연이는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뭘 했는지요. 미경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도와줘. 너만 말해주면 돼.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에는 서연이가 울었죠. 지금은 미경이가 울고 있어요. 세상은 돌고 돌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경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한 가지는 말해줄게. 미경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내가 한 말들 많이 아팠어. 운이 좋았다고 불쌍해서 데려갔다고. 그 말들. 서연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했죠. 나는 운이 좋은 게 아니야. 열심히 살았어. 15년 동안. 서연이가 돌아섰어요. 당당하게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그게 내 며느리예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이를 불렀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죠. 어머니 혹시 알고 계셨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눈치챈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동창회에 갔었어. 멀리서 봤어. 서연이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서연아. 저는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넌 우리 집안의 약점이 아니야. 기준이야. 서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15년 전에 널 선택했어. 집안 때문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때문에. 저는 계속 말했어요. 책임감 있고 묵묵히 버티고 불평 안 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람들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 화장실에서 울던 것과는 달랐어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죠. 어머니 감사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었죠. 고마운 건 나야. 우리 집안 지켜줘서. 며칠 후 다른 동창들한테서도 연락이 왔대요. 하나같이 미안하다고요. 도와달라고요. 서연이는 다 거절했어요. 담담하게요. 이제 서연이는 고개를 안 숙여요. 당당해졌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을 건드린 대가는 반드시 받아요. 돈이 아니라 인생으로요. 복수는 끝났어요. 조용하게 완벽하게요. 저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 앞에서는 달라요. 내 가족을 울리면 가만 안 둬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